PPT 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위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도형 병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병합은 파워포인트 꽃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걸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다는 그 기능 오늘 확실하게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도형 병합은 파워포인트 2010부터 가능합니다. 자신의 버전을 알고 계셔야겠죠. 2010 버전을 좀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2013부터 이 기능이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자, 혹시 10을 쓰시는 분은요, 간단한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10을 쓰시는 분들 빨리 따라오세요. 10 쓰시는 분은요, 이 도형 병합 기능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있죠. 메뉴명이 약간 다를 건데, 파일에서 거기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명령 선택을,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모든 이제 명령들, 파워포인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불러와지는데, 여기에서 시옷에 가세요.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시옷에 가시면 쉐이프로 시작하는 메뉴, 명령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쉐이프, 결합, 교차, 이런 명령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넘어오실 때 여기는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쉐이프 병합이 여기 생기거든요. 그거 꺼내셔야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2013부터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파일은 제가 contentwith.com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6개 세트의 도형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도형들은요, 자, 도형 서식에서 보시면 도형의 투명도를 제가 살짝 줘놨죠. 원래는 이 색깔이에요, 도형 그리면. 근데 도형의 투명도를 준 이유는 도형과 도형이 겹치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형의 투명도를 줬습니다. 도형 병합은요, 도형이랑 도형끼리 합치고 그리고 이걸 쪼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능을 말하거든요. 이걸 활용을 하시면 파워포인트에 없는 도형 있죠. 여기 도형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없는 모든 모양의 도형을 우리가 응용해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병합에서 중요한 거는요, 도형이 반드시 2개 이상이 있을 때 됩니다. 2개 이상일 때. 이때 도형과 도형을 병합하실 때 먼저 선택하는 도형 있죠. 먼저 선택하는 도형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먼저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먼저 그럼 원을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 가서 도형 병합 가볼까요? 자, 메뉴 서식에 가서 도형 병합에 왔습니다. 먼저 통합을 눌러볼게요. 통합을 누르면 이 2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합쳐졌죠. 자, 합치고 난 뒤에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합치고 나서 이렇게 컬러를 바꾸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원을 먼저 선택하고 사각형을 선택하고 도형 병합을 하니까 원 색깔로 병합이 되죠. 왜냐면 먼저 선택한 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각형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통합 눌러볼까요? 사각형 색깔로 병합이 되죠. 자, 이건 정말 많이 쓰는, 병합 중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결합 눌러볼까요? 결합은요, 교차하는 지점, 교집합 부분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원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요, 이번엔 교차 누르지 마시고요. 조각 누르지 마시고 교차를 눌러보겠습니다. 교차. 딱 누르시면 교집합만 딱 남았죠. 교집합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빼기 눌러볼게요. 빼기. 이 빼기가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빼기는 먼저 선택한 거에서 나중에 선택한 부분을 싹 다 뺀다는 뜻이에요. 빼기는 유일하게 뭘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원을 먼저 선택했더니 사각형 부분이 쑥 빠졌죠. 이번에는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원을 선택한 다음에 빼기 한번 해볼까요? 빼기. 결과가 달라지죠. 사각형 부분이 남고 원이 싹 빠져버렸죠. 그래서 빼기는 약간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빼기가 헷갈린다 하시면 조각을 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을 선택하고요. Shift 누르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에 가서 가운데 조각 있죠? 조각을 딱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각을 클릭했습니다. 조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조각을 하신 다음에는요,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야 돼요. 이 도형 위에 바깥쪽 클릭. 그럼 선택이 해제됐죠?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뜯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조각이 다 난 거 보이시죠? 경계면이 다 조각이 나버려요. 조각을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지우는 버튼, 키보드에 지우는 버튼 있죠. 그런 걸 눌러서 이렇게 빼줘도 됩니다. 그럴 때도 조각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파워포인트 2010 쓰시는 분들 있죠. 10 쓰시는 분들은 조각이 없어요. 다른 기능은 다 있는데 조각은 2013에 생겼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 병합의 기본을 이해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도형 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도형 병합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도형 병합 하실 때 병합을 이렇게 한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원래 도형 두 개 상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병합을 했다면 실행 취소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한참 지난 다음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나 해서 원본을 복사해 둘 것. 아까 두 개 도형 있죠. 그걸 하나 따로 복사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하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해제한 상태에서만 병합이 돼요. 예를 들면 그룹을 도형이 있는데요. 도형이 이렇게 뭐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두 개의 도형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룹을 묶인 상태에서 도형 병합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그룹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룹은 반드시 해제해 줄 거, 우리가 주의하실 거, 그룹 해제하실 거. 자, 그 다음에 병합하실 때 좀 깔끔하게 병합하시려면 정렬 기능을 잘 활용하세요. 정렬해 보시면, 맞춤해 보시면 위쪽 맞춤 이런 거 있죠. 정렬을 딱 해준 다음에 요것도 만약 가운데 오고 싶으면 정렬, 깔끔하게 정렬을 딱 하신 다음에 병합하면 더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주의사항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병합을 일단 도형이랑 도형끼리 이렇게 병합해 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병합을 하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모양의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0 쓰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돼요. 도형하고 도형끼리만 병합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2013 이상의 버전을 쓰시는 분은 도형하고 이미지도 병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랑 이미지도 병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 위에다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기본 도형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타원 있죠. 타원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형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도형이고 뒤에 있는 건 이미지죠. 자, 우리 이 두 개를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병합을 하면요, 마치 이미지 이렇게 동그랗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주의사항은요, 뭘 먼저 선택하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도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볼까요? 서식 탭이 2개가 생겼을 거예요. 왜 2개가 생기냐면 하나는 도형 서식 탭이고 하나는 이미지 서식 탭이에요. 뒤에 있는 게 이미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금 도형이랑 이미지 둘 다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식 탭이 2개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서식 탭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도형 병합에서 교차를 선택하시면 쏙 잘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 사진을 먼저 선택해야 하지만 이렇게 사진 모양대로 잘려요.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교차를 하시면 결과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먼저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미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교차 눌러주시면 이렇게 쏙 잘립니다. 되셨죠? 더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자, 글자, 텍스트를 이미지랑 병합하시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미지. 그러면 마치 이 텍스트 속을요, 안을 이 이미지로 채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실 때는요, 이 텍스트의 글꼴이 좀 두꺼운 게 좋아요. 글꼴이 너무 가늘면 안에 이미지가 채워진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좀 두꺼운 폰트를 쓰세요. 저는 티몬 몬소리체를 썼는데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윈도우에 기본 있는 글꼴 중에 뭐 HI 경고딕 이런 거 두껍잖아요. HY 경고딕은 한글 쓰면 별로 안 예쁘고 영어는 괜찮거든요. 좀 두꺼운 폰트를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죠? 글자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영문을 쓰면 좀 멋있어서 전 영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폰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를 이미지로 한번 채워볼게요. 이미지로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위치를 잡아주세요. 글자가 좀 이런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위쪽을 잡으시고, 밝은 붉은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래쪽을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먼저 선택, Shift 누르고 텍스트를 선택, 그 다음에 서식 갈게요. 도형 병합에서 교차 해볼까요? 교차. 이렇게 하시면 완성됐죠. 이미지를 글자 안에 쏙 채웠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를 병합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이미지가 돼요. 글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수정하고 싶어도 글자를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정할 염려가 있다 하시면, 자, 이렇게 한 세트를요, 제가 복제해 놓으라고 했죠. 이렇게 복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스페어예요. 나중에 혹시 변경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스페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완성하신 분은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거는 파일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거 원래 파워포인트 이런 도형이 없잖아요. 근데 도형 병합을 활용하면 요거 만드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뭐 도넛 모양 도형 넣고 이렇게 사각형 십자가 교차 모양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이런 모양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